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의 장치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 보상 건수도 한두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춘천시.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 28만 명의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보험료는 한 해 1억 4,700만 원 정도, 한 사람에 500원 꼴입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의료사고 법률 비용과 강력폭력범죄,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 사망은 상법에 따라 보상이 안 됩니다. 춘천 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주민센터에서조차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본인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본인도 가입이 돼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실제 보상 건수도 단 한 건뿐입니다. 지난 5월 춘천에서 주택 화재 사고가 나 70대가 숨지자 법적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두 건 정도 전화 문의가 들어오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국민안전보험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양구군은 보상 범위를 20개로 확대했습니다. 일회성 진단 담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화상 수술비랑 온열 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2곳으로 전체 18개 시군의 절반을 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칫 보험사들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률을 높이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제조업 고용 인원을 비교해봤더니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충북이 여러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한 원인도 있지만 기업 유치 조직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강원과 충북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의 제조업 고용인원 20만 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 강원의 제조업 고용인원은 6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의 청년 유출 비율 5.9%, 강원은 34.6%.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DJP-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에서 청주가 기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정치력에선 분명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장 증설, 방사광 가속기, 첨복단지 등을 충북이 정치력으로만 가져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취재 결과 기업 유치 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강원과 충북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장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째 같은 국 내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강원도의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은 같은 기간 기업 유치나 일자리 부서에서 일한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의회와 재난안전실, 총무과 등을 돌며 이른바 공무원 경력 관리를 해왔습니다. 과장과 팀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은 경제통상국 내 각 과장들의 현재 부서 근속 횟수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에 이릅니다. 오래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협업 능력은 차별화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타 시도로 먼저 공장 이전을 추진했던 한화큐셀은 8개월 안에 공장 가동이라는 조건을 유일하게 맞춰준 충북 진천의 털을 잡았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과장과 팀장들은 최근 5년 사이에만 적어도 두세 차례씩 부서를 옮겼고 타 부서 경력이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며 쌓은 노하우, 인맥, 처리 과정의 신속함까지 모두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의 어려움은 현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돌파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부서를 옮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가 포스트 동계올림픽의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 규모의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2022 세계 합창대회 그리고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9월쯤 서울에 사무소를 둔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모두 2,6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설상 경기는 평창에서 그리고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2018 동계 올림픽에 사용한 경기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사후 활용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세계 합창대회는 주최 측인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이 강릉 개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만 5천 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국제 행사, 국비 대상을 국비로 치르는 행사로 지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 그 정부와 함께 사인식을 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 총회는 교통 관련 첨단 기술과 정보가 선보이는 자리로 전시회와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 권역 차례는 당초 2025년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2026년으로 1년 늦췄습니다. 강릉과 대만 타이베이 등 최대 3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스마트 ICT와 교통수단을 접목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 선정으로 서비스 운송수단인 마스 구축 토대를 갖췄고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조성 사업에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ITS 세계총회 때는 전 세계 교통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이게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고. 강릉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2 세계 합창대회에 이어 2026 ITS 세계총회 유치까지 결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과 연계해 매년 외국인 방문객을 10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 과수 농가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올봄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를 입는가 하면 각종 돌발 해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요즘 장맛비 때문에 방제 작업도 미루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양구의 한 배나무밭. 배나무마다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놓은 봉투에 선녀벌레가 쉽게 발견됩니다. 배나무 가지와 잎사귀에도 돌발 외래해충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봄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로 배나무 열매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배 재배 농가는 360여 가구로 3,260여 톤을 생산해 풍작이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 전망입니다. 배는 저온 그 영향으로 착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한 30%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미, 나방이나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과나 포도 등 과수원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지만 며칠째 이어진 비 때문에 속수무책. 특히 매미, 나방이 성충기를 지나 과일나무 줄기에 알을 낳은 상태라 체계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알을 낳은 가지는 잘라내고 농약을 뿌려야 하지만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약을 쳐도 이게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선 치기가 기다리다가 조금 시기가 늦어지면 많이 불어나고. 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로 배 예상 작황이 급락한 데 이어 돌발 외래해충으로 인해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수까지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 지원 등 체계적인 방제 사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한국소방 마이스터고에 대해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을 승인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제도는 학교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분야를 외부 기관을 통해 정규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년도 1, 2학기 2주씩 인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한국소방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내년 1학기 5일 동안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의회에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5천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당초 약속했던 임대료는 대폭 삭감됐고 부지 100년 무상 임대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체결된 총괄개발협약안 무효선언과 행정조사권 발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공사중지 소송 등을 통해 최문순 지사와 도의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지가 아닌 도심 상권이 계속 침체할 경우 재정 여건과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은 강릉시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선별적 지급이었던 1차 지급과는 달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속초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가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36대를 선정해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이용 요금은 3시간에 6만 원이지만 4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며 설악산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을 이용시간 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전용 홈페이지에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특산품을 게시해 유통망 확대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의 20개 업체 제품을 공단 홈페이지 동반 성장몰에 올려 임직원과 관련 기관, 공단을 찾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1차로 마스크와 김치, 커피 등 생필품 유통을 돕고 추가적인 폐광지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만든 과일청을 전달합니다. 원주 중앙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모집한 100명의 청소년들은 비대면 활동으로 각자 집에서 과일청 100개를 만들어 원주 의료원에 전달했습니다. 춘천 지역 청소년들은 지난달 강원대병원 의료진에게 100여 개의 과일청을 만들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춘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이 재난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서와 소방서, 춘천시는 어제 춘천역 앞 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상황은 춘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시간당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려 지하차도에 차가 고립되는 경우로 인명구조와 교통통제, 피해 상황 전파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대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주간 진행되는 2학기 수업은 30명 이하 강좌와 실험 실습 교과목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단 30명을 초과하더라도 이론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이론과 실험, 실습 병행 교과목은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수업 질에 비판이 많았던 비대면 수업은 교수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수업 강의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강원도가 어제 오후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결제 플랫폼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서울과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사례를 살펴보고 시군과 함께 강원도 실정에 맞는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해 모바일 전용 결제 앱인 마이소와 협의해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청 루지팀과 장애인 육상실업팀이 춘천 세종호텔에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 봅슬레이와 컬링 등 4개 동계 종목에 이어서 도청 직장운동 경기분의 루지팀을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